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갑자기 편집하고 막 이러니까 한꺼번에 올라가고 그런 게 있어갖고 안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요즘 제가 영상을 뜸하게 올리고 해서 좀 다시 좀 심기일전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한번 해볼까 하고 영상을 또 이게 그 덧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승용차 오토 미션하고 제가 같다고 말씀드렸죠. 앨리스 미션도 똑같고요. 대부분 오토 미션 컨버터라고 그러죠. 이 컨버터라는 방법이 뭐냐면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문가님들은 빠져주세요. 왜냐면은 이거를 듣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학교 교수가 병원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설명하는 거를 우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의학용어 얘기하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자, 반대로 우리 정비하시는 분들 용어가 쓰시는 게 있죠. 정비사들. 근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진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이해하기에 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그렇게 하는 거고. 자, 컨버터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디스크 산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토미션의 디스크 산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스크 산발이를 압축해 갖고 거기에 미니백도 들어가, 클러치도 들어가,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컨버터 방식 안에. 그거를 오일로 동력을 붙였다 떨어졌다 변속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장치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죠. 당연히 산발이 디스크를 안 쓰니까 거기에 대한 분진이나 뭐 이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동력 장치에 끊고 매짐 이런 게 없죠. 오일로 그걸 하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죠. 변속에 충격도 없고 굉장히 부드럽죠. 이 산발이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딱딱딱 이렇게 하니까는 이게 어떻게 해요? 충격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인터벌도 있고요. 그걸 자체를 줄여드리는 장치가 있는 게 컨버터인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일 팬만 밑에서 뜯어갖고 오일만 이게 에어로 아무리 불고 해도 컨버터 안에 있는 오일은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순환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컨버터 안에 있는 걸 회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오일을 다시 넣고 다시 빼고 그러니까 오일팬에서만 작업하시는 분들은 두세 번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컨버터에 있는 거는 오일 쿨러에 있는 거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유가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로 물려갖고 순환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 이거 이제 제가 용팁인가 이런 걸 또 잘 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런 걸 봐주시는 게 제가 이게 옆에서 좀 그런 분이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은 저도 솔직히 영상을 더 많이 찍어 드릴 수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도 좀 좋으신 기술이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요, 이게 어디까지가 이거를 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방정비 차원에서. 근데 이제 예방정비 차원에서 그 부분을 뜯었는데 제가 어떤 경우까지 당해봤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들끼리 얘기하면 도쿄로드라는 게 있어요. 2, 3축 축간거리를 잡아주는 이제 뭐 스필라이저나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밑에 부분만 갈았어요. 돈이 없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내버려 두고. 근데 이제 터진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터졌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다 고무가 해져야지만이 달아서 없어져야지만이 이게 마모가 됐다고 망가졌다고 인정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망가지게 되면 센터 방망이 뭐 이쪽으로 센터 하부 쪽이나 이런 쪽을 다 타격을 주고 해서 전체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게 딱 많이 움직였다 생각하시면은 이거를 교환해주고 딱 텄을 때 작업을 해주시는 게 다른 부분으로
2차 3차가 안 될 수 있게끔 막아줄 수 있는 정비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모르시죠. 근데 그 당시 뭐가 나왔냐면은 그게 약간 틀린 게 나왔어요. 당연히 밑에가 그 전보다 약간 더 긴 게 들어가니까는 축광거리가 틀려지니까 차가 떨죠. 이게 위에 거까지 갈면 안 떠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와서 클레임을 걸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이제 기름값이 경유가 이제 2,000원대가 보이는군요. 1995.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서로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많이 드리는 이유는 지겹게 귀가 따갑게 설명충처럼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약을 쓸 때 약에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설명서를. 이 약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약사가 설명을 하고 의사님이 설명하고 약사님이 설명을 하고 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 약이 어떤 건지 설명서를 좀 봐주셔야 되지만이 이 약에 대한 효용이 제대로 한번 복용을 하면은 항생제가 됐든 끝까지 하셔야 되는 게 이 몸의 면역체계나 이런 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징그러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설명하는 게. 저도 힘들어요. 이거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차별로 해가지고 이 차는 뭐가 나쁘고 이 차는 뭐가 이거 잘못됐고 이 차는 뭐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요 진짜 목 쉬어요. 진짜 경찰서 무지하게 갑니다. 진짜 신고. 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꾸 차들 제조사들에서 우리는 몇 프로 좋아지고 뭐가 AS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고 뭐 부품이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해갖고 저도 누구처럼 진짜 저도 뒤에 돈이 많고 막 저 혼자 있고 막 그러면은 진짜 결혼 안 하고 밑에 자식 없고 하면은 저도 그냥 이거 끈다고 그냥 엄청 씹어 제낄 수 있죠. 제발 당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병이 발병을 하면요 아파요. 그 전에 예방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게 저한테 하부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와요. 왜냐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하부 작업할 때 라인 작업할 때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그 앞에 하는 말이 또 있죠. 그 앞에 하는 말이 예방정비가 안 되신 분들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좀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은 하부 작업도 엄연히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왜 제가 네 가지 없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의사가 아프다 그러면 고쳐주면 되는 거지 뭔 놈의 말이 그렇게 많아. 그건 대학병원 의사이고요. 저는 뭐 진짜 동네 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깝치냐고요? 잘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왜 라이닝 소모가 심한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양심의 손으로. 과정, 급출발, 급점검, 운전 습관, 생각들 잘 해보세요. 보조 브레이크. 자, 예전에 스틱 할 때는요 엔진 브록이란 B브록 셔터인 이 차로 미션에 보조 브레이크가 없었을 때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40년 전 얘기예요. 뭐 머지않아도 한 25년 전. 그때만 해도 지금 스카니아라는 제품에서 리타더라는 제품이 안 나왔어요. 리타더 오토도 없었고요. 그러면 이 리타더라는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그 무거운 짐을 싣고 어떻게 감속을 했을까요?
승용차 감속할 때 눈길이 이럴 때 감속하실 때 엔진 브록이라는 걸 운전 교육하실 때 배우시죠. 그런 거예요. 일일이 단수를 떨궈서 RPM을 높여서 그거를 B브록 셔터가 강제로 막아서 엔진 브록을 쓰고, 그리고 풋브레이크도 같이 쓰고, 이렇게 3박자를 써야지만이 제동이 될 정도의 성능을 가진 차들이었어요. 라이닝 명적도 그때보다, 지금보다 훨씬 좁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라이닝은 드럼보다 무조건 디스크예요. 승용차도 드럼 아니고 디스크인 이유가 있어요. 왜? 디스크하고 드럼이 같이 들어가 있다가 다 디스크로 바뀐 이유도 있고요. 가격대예요. 가성비예요. 가격대가 너무 그거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단수를 떨구면서 RPM을 높게 쓰면서 그게 엔진 브록, 리타더, 이게 다 들어가 줘야지만이 라이닝이라는 부분은, 풋브레이크라는 부분은 정말로 최종 히든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지금은 왜 이게 안 되냐? 엔진 미션 대우, 이게 3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엔진 브록을 쓰든 리타더를 쓰든 오버페이스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한 단 한 단 떨어져야 되는데 이 한 단 한 단이 아니고 두 단씩 떨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풋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하중에 비해서 짐은 많이 실은 상태에서 풋브레이크를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라이닝 소모가 심하죠. 라인 소모가 심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부 베어링 열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부 베어링이라는 거를 아끼고 싶으시면요, 먼저 운전 습관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제대로 되게끔 예방 정비를 하셔야지만이 보조 브레이크라는 게 살아나요. 보조 브레이크 장치를 쓰지 말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고 이미테이션으로,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에요. 쓰라고 붙어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이걸 잘 활용을 하셔야지만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거를 하셔야지만이 차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알뜰살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예방 정비라는 걸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그러면 소를 갖다 놓고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를 안 갖다 놓은 상태에서 외양간을 고치면 뭐 할 겁니까? 소도 없는데. 이 무한반복적인 거를 잘 생각을 하세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부 작업만 해주세요. 안 해드려요. 저는 안 해요. 저한테 케어 받고 제대로 예방 정비가 돼 계신 분들 한해서 해달라 그러면은 대놓고 얘기하죠. 라이닝 깔 때 합시다. 어차피 떡본 김에 제사를 지내야지 그걸 두세 번 작업할 거예요? 힘들게? 보조 브레이크를 많이 쓰고 라이닝 소모가 그렇게 없다면요, 허브 베어링 안에 있는 오일 그리스라는 게 고착이 덜 돼요. 키로수 40만 넘어가기 전에는 한번 뜯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죠. 솔직히 또 라이닝을 안 쓰셨으면은, 한 5년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쓰셨으면은 라이닝 잘 있어 한번 열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인정할게요. 5년 이상 쓰신 분들은 뜯어서 하부 베어링 점검하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라이닝 한번 안 까고 4년 차에 제가 점검 해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느 게 먼저인지,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조금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논리로 어느 게 맨 위에 있고 앞에 무엇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 생각을 해주세요. A, B, C, D, 이 1, 2, 3, 4라는 건 순번이 바뀔 수는 없어요. 이게 1, 2, 3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어차피 아파가는 단계고, 솔직히 정말 이 무한 반복을 하고 있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아파가는 단계도 틀리고, 똑같은 감기여도 어떤 사람은 뒤지게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넘어가고,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아파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런 과정들이라고 생각들 해주시고,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여튼간 안전운전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